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여긴 대대단지죠. 그렇죠? 84개 동에 9,510세대가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기본 국민평수가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헬리오시티 딱 정면 보이시죠? 네, 여기는 워낙 대단지라서 여기서 막 세 개 구가 다 보이잖아요. 저쪽은 서초구, 이쪽은 송파구, 저쪽은 또 성남, 네, 수지구 이쪽으로 다 보입니다. 요건 이제 옛날 부지인데요. 요 부지에다 지금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딱 들어섰죠. 네, 대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요게 처음에 들었을 때만 해도 2018년도 12월이니까 2019년부터 이제 입주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때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뭐 경쟁률도 낮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83%의 경매 받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짓고 나서 분양되고 막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은 어림없죠. 네. 요 본건 전경인데요. 요렇게 아파트가 가보면 거기 가보면 아파트가 쫙 있어가지고 와 어마하다 막 이렇게 느낌이 가실 겁니다. 공동 현관문도 요즘 이제 깨끗하게 복도 뭐 엘리베이터 뭐 일반적인 아파트 시설로 해놨다. 근데 깔끔하다. 이런 바닥 같은 것도 깔끔하고 요즘은 출입문이나 이런 것도 꽤 고급스럽죠. 예. 2023 타경 57071 사건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대지권은 11.7평 정도 되죠. 그다음에 건물은 25.7평, 국민평수죠. 예, 32평형입니다. 자, 그리고 최초 감정가가 18억 3천대였고요. 지금은 20% 저감돼서 14억 6,900, 14억 7천부터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 지어져서 요렇게 뭐 요런 모양도 있고 그쵸? 요런 모양도 있고 이런 니은자 모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타입이 다 다릅니다. 타입 조금씩 다르고 안에 내부 구조도 좀 다르고 그러는데요. 총 9,510세대가 살고 있고요. 8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 높은 층은 3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아주 넉넉해요. 12,000대 될 수 있으니까. 자, 사용 승인일은 2018년 12월 28일이고요. 현재 2018년 10월이니까 2019년부터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급평수 33평에 전용평수 25.7평이다. 현재 이 아파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쪽 서양을 보고 있죠. 남서양인데 거의 서양에 가까운 남서양입니다. 내부 한번 볼까요? 현관이 남동 쪽에 있고요. 여기에 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가면서 좌측에 이제 방 2개가 이렇게 있고 우측에 욕실 하나 있고 그렇죠? 들어가서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형이 거의 서쪽을 향한 서서남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안방이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하고 거실하고 뭐 작은 방 2개가 전부 이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코니가 확장이 됐다면 방들이 좀 더 클 거고 이제 확장이 안 됐다면 발코니가 굉장히 큰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이 넓은 헬리오시티 중에서 딱 요 가운데 있는 요 물건이거든요. 요 물건인데 여기 뭐 해누리 초등학교 있고 그렇죠? 석촌 초등학교 그다음에 배명고 일신여중 잠실여고 중대초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있는 아파트 학생들은 뭐 해누리초 중대초 이런 쪽으로 가겠죠. 중학교는 일신 잠실 배명 많고 자 이쪽으로 다 갈 거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 한 송파역 도보 1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송파역 석촌고분역 있는데 이제 뭐 호선이 다르니까 그 2개 호선이 딱 만나는 건 석촌역이거든요. 이 석촌역은 도보로 17분. 걷기는 조금 멀겠죠. 근데 여긴 다 이제 뭐 버스라든가 마을버스 이런 게 돌기 때문에 연장해서 같이 탈 수가 있습니다. 요 물건이 지금 29층 중에서 1층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경매에 한번 유찰돼서 2차로 나왔습니다. 33평형의 공급 전용 25.7평인데요. 금액을 좀 알아볼까요? 이 실거래가가 올 2029년 1월에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23억 5천. 요거는 29층 23억 5천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 12월에는
5층이 23억 4천. 제가 보기에는 뭐 29층이나 5층이나 이제 저층 아니면 고층인데 이거에 대한 금액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부가 어떻게 돼 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23억, 22억 뭐 이 정도예요 전부 다. 그 뭐 17층, 13층, 뭐 4층, 28층 층수는 다양하지만 이 거래된 금액은 22억 5천이 최저에서 23억 5천. 그 1억 사이에서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요 정도 금액이다 보시면 되고 2024년 10월에는 24억 5천으로도 거래가 됐습니다. 7층이. 요거는 뭔가 이제 뭐 조금 내부가 달랐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부 시설을 어떻게 했냐 우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금액 경매 물건은 내부를 보고 우리가 사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지은 건물이면 그거에 대비해서 현재 상태가 이러겠구나. 내가 어느 정도 손을 좀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최저가 지점을 좀 정하시면 돼요. 근데 22억 5천에서 23억 5천 사이니까 요걸 한번 보시고 이 금액 내에서 실거래가가 이루어졌구나.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있는데요. 나와 있는 물건도 금액이 비슷해요. 뭐 23억 5천 중간층, 그다음에 저층이 21억 2천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4층 같은 경우에 23억, 뭐 23억 4천. 요게 전부 다 뭐 저층, 중간층이 전부 24억 5천, 뭐 26억이 나온 것도 있네요. 고층. 그런데 요거를 쭉 봤을 때 동도 좀 중요하고요. 이게 이 동이 어느 향을 하고 있나, 그다음에 또 이 동이 중간에 있나, 다른 데하고 좀 겹쳐져서 좀 좀 답답한 그런 위치에 있나 이런 거는 현장을 가서 보셔야 돼요. 나와 있는 아파트의 동수를 보고 현장을 가서 보시면 저층이더라도 앞이 확 튀어 있으면은 고층 못지않게 빛도 잘 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조금 층이 높더라도 옆에 건물에 가려 있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내가 빛도 안 들어오고 이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잘 보고 현장 가서 보고 선택을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건 21억 2천이 제일 싸네요. 저층.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404동인데 이 404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가서 보시고 그리고 제일 비싼 게 지금 26억인데 요건 401동이면서 고층이 26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21억 2천에서 26억까지의 이 갭 차이를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동은 이 고층의 가격 26억의 가격과 21억 2천의 가격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속하는지 그것도 보면서 이 입찰가를 선정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18억 3천이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어느 금액보다도 훨씬 싼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감정이 1년 전에 매겨집니다. 이 감정가는. 그래서 1년 전에 그때 당시의 시세를 보고 그거로 감정평가사가 금액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8억 3천인데 이걸 100% 쓴다. 그러면 너무 100%면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퍼센트만 가지고 따지시는 분들인데 그러지 마시고 현재 나와 있는 물건 그다음에 지금 실거래가 이걸 보면서 하셔야지 입찰하는 데 실패가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볼 텐데요. 고땡땡에서 이분이 현재 5천에 370만 원 임대로 있습니다. 자, 그럼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니까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에 의해서 5천만 원은 이분이 배당 신고를 안 하셨으면 못 받아가. 근데 배당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배당 종기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은 받아간다. 그럼 뭐예요? 인수할 금액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분이 현재 체납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467만 원이 12개월 이상 돼 있다라는데 이게 조사일이 12월이면 작년 10월 정도까지 쓴 금액일 거예요. 그죠? 그럼 11월, 12월, 올해 1월, 2월, 3월, 4월, 한 5월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12개월치가 이 정도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치고 앞으로 7개월 정도 47, 28 더 나오겠죠. 그렇죠? 한 700 이상이 나올 겁니다. 계속 안 낸다면. 그래서 그전에는 3개월이면 딱 끊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못 끊게 돼 있기 때문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씩 체납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다시 한번 관리실에 가서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2021년에 소유권 이전하고 4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하고 5월 27일 날 바로 근저당권 설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전부 소멸이거든요. 5월 27일이 말소 기준 권리 딱 되는 데기 때문에 이 아래로는 전부 소멸이에요. 소멸인데 뭐 분할을 했던 어쨌든 소멸이지만 아까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하면 그분 먼저
돈을 지급해주고 나머지로 이제 근저당권 설정한 이쪽에 채권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따져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보면 고땡땡에서 현재 거주하시는 분 계시죠. 이 헬리오시티 물건은 국민 평형이 좀 많은 편인데요. 워낙 이제 뭐 9,510세대 되니까 만 세대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도 가끔씩 나오는 편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실에 확인을 해보시면 앞으로 한 3, 4개월 후까지 관리비를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관리비까지 입찰가 산정하는 데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하고 내가 계산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좀 궁금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희망부터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